서울 집값 이제 곧 꺾인다. 이 말 사실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꺾인다는 얘기를 듣는 사이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대체 왜 서울 집값은 이렇게 안 꺾이는 걸까요? 오늘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왜 여전히 서울은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지 그 상승 논리를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미리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금 집을 사라는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상승을 미는 힘을 팩트로 짚어드리되 마지막엔 이 상승을 꺾을 수 있는 위험까지 반드시 함께 짚어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공급 절벽입니다. 2026년 서울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약 2만 4천 가구 수준으로 예상돼요.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면 예년 평균인 연 4만 가구의 60%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새 아파트를 지으려면 인허가를 받고 첫 삽을 떠야 하는데 2025년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년 만에 무려 35%나 급감했고 서울의 아파트 준공 물량은 올해 들어 아예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허가부터 실제 입주까지는 보통 몇 년이 걸리죠. 지금 안 짓고 있다는 건 2, 3년 뒤에 서울에 나올 새 아파트가 더더욱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서울 도심은 빈 땅이 없어서 재건축과 재개발로만 새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 절차가 워낙 오래 걸려서 공급은 더 꽉 막혀 있습니다. 이건 돈을 푼다고 당장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손 쓸 수 없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에요. 두 번째 이유, 그런데 수요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뜨거워요. 2026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보다 무려 76%나 급증했습니다. 어느 달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거래가 24% 가까이 늘기도 했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수요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수도권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 2인 가구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직장과 가까운 역세권의 새 아파트를 원합니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곳은 서울, 그 중에서도 핵심지로 좁혀지는 거죠. 공급은 마르는데 그 좁은 곳으로 수요가 몰리니 가격은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이 쌓여 소외되는데 서울만 홀로 강세를 이어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유, 시중에 풀린 돈입니다. 집값은 결국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이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풀려 있어요. 시중 통화량, 이른바 M2는 4,400조 원을 넘어섰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단 4개월 만에 156조 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39조 원씩 돈이 새로 풀린 셈이에요. 이렇게 갈 곳 없는 돈이 넘쳐나면 그 돈은 결국 안전하다고 믿는 실물 자산, 그 중에서도 누구나 아는 서울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려 합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시대에 사람들이 그나마 가치가 유지되는 실물을 붙잡으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 이제는 싸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를 짓는 공사비 자체가 훌쩍 뛰었어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원가가 오르니 분양가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가 비싸지면 그 옆에 있던 기존 아파트 값도 덩달아 끌려 올라가요. 새 물건이 비싸지니 헛 물건도 비싸 보이는 일종의 가격 기준점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예전 분양가로는 이제 그 자리에 아파트를 다시 지을 수조차 없으니 기존 집값이 쉽게 무너지기 어려운 바닥이 생기는 셈이에요. 다섯 번째 이유, 역설적이게도 규제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 보통 집값이 내려갈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강력한 대책이 나온 뒤 오히려 시장에 나온 매물이 15% 넘게 줄었습니다. 규제가 무서워 팔 사람들이 그냥 버티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는 사이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규제와 상관없이 좋은 서울 아파트를 삽니다. 매물은 잠기고 살 사람은 있으니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역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채를 갖고 세금을 얻어맞느니 규제를 견딜 수 있는 서울 핵심지 한 채에 힘을 몰아주자는 심리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똘똘한 한 채, 서울 핵심지 쏠림 현상의 배경이에요. 규제가 오히려 좋은 서울 아파트의 희소 가치를 더 키워주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반대편도 봐야 공정합니다. 상승만 외치는 건 위험해요. 분명한 브레이크도 존재합니다. 우선 대출 규제가 셉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한도를 줄이는 규제에 고가주택 대출을 조이는 대책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가 진입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어요. 사고 싶어도 돈을 못 빌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둘째, 금리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만약 반대로 금리가 다시 오르면 이 모든 상승 논리는 힘을 잃을 수 있어요. 셋째, 인구입니다. 저출산으로 길게 보면 집을 살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건 분명한 흐름이고요. 여기에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가격 자체도 부담입니다.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
수준까지 오르면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더 사줄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진짜 변곡점을 2028년 이후로 보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론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몇 년간 이어질 공급 절벽, 넘치는 유동성, 그리고 오른 공사비가 만든 높은 원가, 이 세 가지가 가격을 아래에서 단단히 떠받치고 있어요. 다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구라는 브레이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서울 전체가 오른다 내린다를 한 방향으로 단정하기보다 내가 보고 있는 그 지역과 단지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여력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정확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매수나 매도를 권하는 게 아니고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서울 집값 앞으로도 오른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꺾일 때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다룬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정책과 시장은 계속 바뀌니 실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